그러면은 현지에서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하면은 친환경, 그러면 네, 신재생 그렇죠. 이쪽이 가장 큰 이제 그 어떤 키워드가 화두죠. 되고 네. 있고, 예전에 이제 오바마 때도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많은 성장 그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8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경제 분석을 해온 입장에서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그 당시에 뭐 수력 발전,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력 같은 거, 파도를 이용한 이제 음,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은 당연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약간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해력,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뽑겠다 그랬는데, 파도가 안 치니까 이 관련 기업들이 신성장 기업으로 막 떴다가 나중에 에너지를 못 뽑아내는 거예요. 혹은 이제 풍력 관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부는 때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으면 또 에너지를 축적을 못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해력이 됐든 수력이 됐든 풍력이 됐든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 다 기본적으로 전기가 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기는 기존 전통 에너지를 갖고서 전기를 뽑아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중장기로는 가야 되는 길이 네. 맞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가 외치는 것처럼 친환경 정책들이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는데, 현지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 그렇게 뭐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 건 없고, 오히려 예전에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원래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직접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을 하다 그게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지만 그냥 그게 만약에 완성이 됐었다면은 이렇게 가스 그런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오히려 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히려 많이 들었었고, 예.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좀 뭔가 나아졌다. 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전쟁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 정책으로 우리 삶에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현지 반응도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하거나 친환경 정책 좋아 그렇죠. 이러진 않겠. 예, 딱히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첫 번째 느끼는 건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니까, 일단은. 예, 자기네들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소비되는 거나 벌어들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안정이 돼야지만 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한다거나 같이 뭐 화합이 된다거나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도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회의적인 느낌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쪽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아까 뭐 전쟁 관련해가지고 전쟁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커뮤니티 사람들의 의견을 봐서 알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종료되기를 원하죠. 빨리 종료되기를 원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좀,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강력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전쟁이 끝나는 거에 어떻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강하긴 한데,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사실상 그렇게 토론하거나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종료됐으면 좋겠다가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수백억 달러, 이제 연간으로 지금 수백억 달러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공화당에서 그거를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하는 게 우리 혈세, 그러니까 국민들 혈세 가지고 계속 공급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뭔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화당의 그게 비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뭐 일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건데, 국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이 제일 전쟁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다 가고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나
전쟁은 당연히 종료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만이 목소리는 없습니까?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너무 깊게 관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지원을 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같이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보고 있는 입장이 있고, 이제 아니다. 지원을 함으로써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과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전쟁을 오히려 더 이제 길게 뭐 장기전으로 가게 도와주는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의견도 있고요. 예. 네, 또 현지 여론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네. 김치에 대한 일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네. 것들이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떨까요? 네. 중국이라는 그 정책이 네. 있어요. 네. 미국이 네. 인식하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중국이라는 그 네. 네이션 네. 국가의 이미지는 좀 어때요? 예. 요게, 예전에만 해도 한 6, 7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확실히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공화당에서 뭐 선거를 하고 막 부정선거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잠깐. 예. 그 부정선거에서 어떤 이제 아이디들 같은 거를 체킹하면서 그런 부정에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개입됐다라는 것들도 계속 뭐가 있었어요. 그런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꾸며낸다 그러면 꼭 중국이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 거야라고 우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실제로 이제 한국 식당에 있는 메뉴도 어떤 중국 식당에서 자기네 나라 음식인 것처럼 전통 음식인 것처럼 메뉴를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한국 음식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거를 외국인이 이제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아니다 요거는 한국 음식이다 왜 니네가 니네 전통 음식으로 이렇게 메뉴에 써놨냐 이건 잘못된 정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주인한테 쫓겨났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여기서도 그런 이렇게 브랜드나 아니면 뭐 가짜를 조금 자기네들 걸로 뭐 어떻게 둔갑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중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 안 되면 뭐 짜장면을 한국 음식이라고 약간 거기 가서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약간 생각도 들고 네,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하는 G2, 미국과 중국. 사실 그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뭐 미국 현재의 여론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 정책이라든지 과연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여기는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여기서는 뭐 중국이 두려운 대상이라던가 뭐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냥 미국 내부, 아니, 중국 내부에서는 문제나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혼란들을 다 밖으로 이제 노출되지 않게 막아놓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적으로 한때는 주식과 더불어서 코인 열풍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코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현지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은 물론 엄청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느껴지겠지만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투자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한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추세 자체는 비슷하겠죠. 그 관심을 가졌던 그 시기라던가 사람들이 투자가 좀 몰렸던 시기 자체는 비슷한데 그 양상은 틀려요.
한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진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기는 그냥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예,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인이라는 건 사실 위험성이 좀 높은 종목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위험성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확률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안정적인 투자 정도, 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덜어 있겠죠. 이제 좀 위험성 높게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 안정성 있는 투자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B2에서 인생 역전하자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예,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막 그런 식으로 인생 역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지는 않나요. 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정도. 실제로 우리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200% 가까이까지 올라선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오랫동안 꾸준히 누적된 게 아니라 최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도 열풍이 불었고 뭐 주식시장도 그랬고 부동산도 뭐 예외가 아닐 수 없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쌀 때 갖고 계시다가 비쌀 때 팔았으면 괜찮은데 비쌀 때 이게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이제 그런 열풍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물렸다, 이제 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나 폐해가 그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신용이나 그동안에 뭐 투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워크아웃에 대한 뭐 편의성을 좀 고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 미국의 당국에서 뭐 금융 당국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아직도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좀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투자가 거의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국 그 궁금해서 그 코인 사이트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여기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좀 막 하루하루 그 변동 시세에 대해서도 막 그거를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 뭐 정말 시간대별로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뺐다 넣었다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란 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도 않고 손해가 크지도 않고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평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지금 전쟁에 인한 영향도 있을 거고, 물가에 따른 변화도 있을 텐데, 문화생활의 패턴 같은 거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나요?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은 어 사실 여기는 한국만큼 그렇게 문화생활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은 그냥 그게 이제 문화생활의 그냥 일부거든요. 주 일부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서 뭐 캠핑을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에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식의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예,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꼭 돈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족 분위기 이제 가족 단위로 그냥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등산을 간다던가 특히 캘리포니아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자연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OT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별로 영향이 없었나요?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OTT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